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귀찮아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오늘의 주제, 2023년 경기 침체 온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이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같이 읽어보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소장님, 저는 요즘 불안합니다. 그 뭐였었지? 임재범의 너를 위해.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래, 해봤어. 주식은 장기 투자 관점으로 3년 정도 하고 있어요. 현재 대부분의 종목이 소위 물렸다 이렇게 표현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빼자니 뭔가 아쉬운 여튼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요즘 불안한 것은 최근 경제 뉴스들 보면 대부분 경기 침체 올 것이다, 이제 정말 힘들어질 것이다 등등 증시에는 악재만 쌓여있는 듯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사실 항상 증시는 악재 연속이라 생각하고 투자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뭔가 정말 이 흐름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뇌리에 스며듭니다. 소장님, 정말 2023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까요?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증시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글을 올려주셨네. 결국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용재야, 2023년에 주식시장이 좀 올라오겠냐 아니면 계속 떨어지겠냐 그것 좀 맞춰봐라 라는 소리인데, 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껏, 자 뭐가 됐든 태어나서 지금껏 나이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여러분들은 단 한 번이라도 경제가 너무나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살아보신 적이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경제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안 좋을 거예요. 왜? 경제 좋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절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건 있지. 국가 GDP와 이런 건 올라가는데 왜 서민들 생활은 힘들어지느냐. 항상 나오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내가 죽고 나서도 그럴 것이고 내 후세 2대 3대 애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경제는 절대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수치만 좋아지는 거지. 경제는 말 그대로 악재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 우리가 경제 자체를 놓고 떠나기 전에 금융시장만 놓고 한번 볼게요. 자 코로나 때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시장이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 우리는 뭘 또 걱정하느냐. 왜 이렇게 올라오지?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이거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야?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 많이 상승장이 끝나고 하락장이 작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코스피는 6월달부터 하락이 나오기 시작했었고 코스닥은 이제 10월달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6개월, 7개월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어. 1년 가까이 빠지면 빠진 대로 뭔 생각하냐, 이 망할 놈의 시장 언제 바닥 잡아주는 거야. 즉 우리는 내가 주식을 하는 동안, 내가 마우스를 잡고 있는 동안, 내가 주식에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가 있는 동안 우리는 항상 걱정과 걱정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 걱정과 걱정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는 뭐가 있느냐, 좋으면 좋은 대로 걱정해야 되고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걱정해야 돼. 지금은 또 무슨 걱정을 하느냐, 악재가 너무 많아.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미친듯이 저렇게 서로 싸우고 있고, 미국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대로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막 미친듯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좋은 뉴스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이 6월 13일 월요일인데 오늘도 시장이 4% 가까이 빠지게 되면서 폭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좋은 뉴스보다는 안 좋은 뉴스가 훨씬 더 많이, 실질적으로 안 좋은 게 더 많기도 하지만 엎친 데 더 충격이라고, 뉴스를 보더라도 대 안 좋은 소리만 계속 나오는 거야. 앞으로 국가 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뭐 어떻게 되고, 빅스텝이 나오고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고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러면 시장이 꺾이는 게 언제까지 될 거냐 머릿속으로 막 정리 내려다보면 너무 무서워. 계속 꺾일 것 같아. 자 근데 주식을 하게 되면, 내가 서두에도 말했고 중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냥 힘들어. 앞으로 2023년 지금은 이제 전반기 끝났잖아. 이제 후반기 들어가잖아. 6월달부터 앞으로 시장 뭐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겠어. 경제가 뭐 바로 급반등 나와? 이 인플레이션의 지금 문제가 금방 끝나? 아니야. 근데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는, 전쟁에 대한 문제는 이미 작년부터 예견되어 있었던 일이야. 난 당연히 시장이 이렇게 빠질 줄 알았어. 왜? 아주 간단해.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한 거야? 돈이 힘이 필요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동성 문제라고 그래. 그거를 팔려고 하는 놈들보다 팔려고 하는 놈들이 많으면 되는 거야. 시장에 돈이 많이 유통이 돼야 돼.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각국 정부에서 확대 정책을 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고 돈을 전 국민한테 다 풀어줬단 말이야. 살면서 단 한 번도 돈을 내가 국가로부터 전 국민이 받아볼 생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을까? 절대 안 못하지. 근데 그 상황에서 했단 말이야. 그러한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돈을 다 뿌려놨으니까 돈을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니야, 어느 시점에서는. 그러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금리 인상인데 물가 상승이 안 나올 수가 있겠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이미 코로나19 때 돈을 풀어놨을 때부터 예견되어 있었던 일이야.
자, 그러면 예견되었던 일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서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전쟁 문제도 마찬가지. 이미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나왔던 문제야. 그러다 3월 달에 터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왔어. 지금의 이 하락이 단순히 이러한 악재 때문에 빠진 것일까? 아니야. 이미 올라갈 거면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거야. 지금의 이 하락장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폭락장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는 폭락장이야. 98년도 IMF, 08년도 서브프라임, 그리고 작년 코로나. 그런 게 폭락장이야. 지금은 내가 항상 뭐라 그랬어? 하락장이라 그랬어. 이 하락장에 대한 거는 명확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슬물슬물 빠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을 누르는 플레스가 될 것이냐? 아니지. 내가 만약에 나라면 난 삼성전자 63,000원 밑에서부터 분할 매수로 들어가기 시작할 거다라고 이미 형이 2달 전부터 얘기를 했었잖아. 반등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 찍었다, 8만전자를 향해 나갈 것이다, 설레발 치는 사람들 정말 많던데,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그림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무거운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8만원까지 나오는 그림은 나올 수가 없어요. 기관과 메인이 안 덤벼들어요. 절대. 6만에서 63,000원 한번 밀리고 나서 그 다음 저점 만들어주고 최소한 6개월 정도는 횡보하는 구간이 나와요. 그때 삼성전자 68,000원, 69,000원 찍고 있을 때였거든. 악플들이 막 이만큼 달려. 삼성전자가 69,000원인데 어떻게 63,000원까지 빠지냐. 빠졌잖아. 물론 내 말이 다 100% 맞아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시장은 어느 정도 과도 국면에 들어가게 되고 밑에 저점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전조 증상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지수를 차지하고 있는 요인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의 추이를 잘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63,000원 밑으로 빠져드는 이 구간이라 그런다면 난 이제부터는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봐. 분할 매수로. 자, 그렇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부터 현금화 시키고 뭐 하는 거는 나는 의미는 없다고 봐. 지금부터는 손절은 이미 저 위에서 했어야 됐었어. 코스닥 지수 900 갔을 때 또는 1000선 있을 때 그때 뺐어야 된단 말이야. 지금 하는 손절은 의미가 없어. 지금부터는 손절의 의미로 가져가기보다 손실을 줄이는 데 목표를 잡아야 돼. 손절에 대한 기회는 이미 끝났으니까. 내가 마이너스 30% 버는 종목 마이너스 20%에 팔아야지. 마이너스 15%에 팔아야지. 왜? 지수가 밀리면서 종목들이 같이 빠졌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종목들도 다시 올라오면서 내 손실금도 줄여나갈 수가 있단 말이야. 자, 2023년도 경기 침체는 이미 왔어. 인플레이션이 벌써 터져서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경제의 모든 것들이 바로 금융시장에 반영되지 않아. 디커플링으로 갈 때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전 산업이 다 셧다운 됐는데 오히려 금융시장은 어떻게 됐어? 올라갔지. 무조건 경제가 뭐 금융시장에 다 100% 반영되는 건 아니야. 떨어지면 떨어지는 이유를 찾게 되는 거고,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하는 이유를 찾는 게 시장의 논리란 말이야. 이해가지? 자, 그래서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시장이 어느 정도 충분히 저점 구간에 들어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경기 침체가 일어나든 말든 하고 별개의 문제야. 이제부터는 시장이 자리를 잡아주는 단계야. 자,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지금 빠져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급반등이 나오느냐? 절대 안 나와. 돈이 안 받쳐줘.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힘이 들어갈 데가 없어 지금은. 그러면 뭐야? 결국은 현상 유지만 들어가는 거야. 박스권이라 그러지. 고점과 하락이 막혀있는 박스권 매매가 앞으로 올해 6개월 끝날 때까지는 움직일 거란 말이야.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제자리에서 이렇게만 움직이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기간 동안에 어떠한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겠어? 골라잡아 땡치리가 아니라 지금 종목들이 오늘도 폭락이 나와서 죄다 빠지고 있는데 지금 종목들이 빠지는 게 종목이 나빠서 빠지는 거야? 시장의 흐름 때문에 빠지는 거잖아. 자, 그럼 시장의 흐름이 안정이 되게 되면 어떠한 종목들이 올라올까? 종목의 본연의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올라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야. 지금은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 한두 달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 내가 삼성전자 실적 제 아무리 좋게 나와도 빠진다고. 못 가. 지금은 실적이 뭐 사상 최고 나와도 못 가. 실적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시장이야. 자, 그러면 이러한 횡보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시장이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매매를 하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사겠어? 그동안 실적이 많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흐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진 종목들을 밑에서 기관도 사게 되고 개인도 사게 되고 외인들도 사귈 거란 말이야. 우리는 그러한 종목들을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거지. 경기 침체가 일어나든 말든 뭐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시장의 흐름대로 가는 게 중요해. 물론 우리가 경제 지표를 봐야 되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 있지만 이 경제 지표 자체가 금융시장에 즉각 바로 반영되는 경우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시장으로만 승부를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앞으로 박스권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현금화는 의미가 없고 그냥 버티면서 손실 구간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손절을 해야 된다. 어떠한 종목을 사야 되느냐? 시장의 흐름과 같이 빠졌는데 그동안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되게 좋았던 기업들을 위주로 밑에서 저점 분할 매수를 하게 된다 그런다면 충분히 시장이 박스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해당 종목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뭐다? 김용재의 투자 전략이다. 그래서 참고하려면 참고하고 아니다 하면 아니면 된 거고 뭐 나 항상 그렇지만 나의 모든 것들이 맞다 안 맞다? 아니다. 그냥 나는 23년간의 짬밥과 노하우로 봤을 때 보통 이렇게 가더라 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단은 누가 하는 거다? 바로 여러분들 본인이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연 시청은 아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